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얼마 전 막 이혼을 해서 돌싱이 되었는데요. 남편이 어떤 인간은 저한테 위자료까지 줘놓고도 지금도 저한테 다시 물리면 안 되냐고 애걸복걸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이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 일은 다 남한테나 일어나는 일이거나 드라마 속에서나 벌어지는 거라고 믿었던 저였고 웬만하면 맞춰가며 살자는 게 신조였는데 그런 저를 질리게 만든 게 바로 시댁인간들이에요. 이 인간들은 제 엄마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도 보험금과 유산에만 눈이 시뻘개져서 그 돈 챙기지 못해 안달이었거든요. 아무리 한 달이 건너 아는 사람이라지만 엄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돈 거리는 게 말이 되는지요. 정말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그런 인간들을 남편과 시댁이라고 뒀던 제가 너무 한심해요. 남편과 저는 제 대학 동창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사람은 정말 같이 살아봐야 그 속까지 알게 되는 건지 연애할 동안에는 남편의 껍데기만 알고 있었나 봐요. 저는 결혼해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 언니가 있고 남편한테는 형이 한 명 있어요. 남편하고 5살 차이였고요. 아주버님은 선이나 소개팅을 되게 많이 했는데 항상 집에 와서 상대 여자에 대해 불평만 하곤 했어요. 정민씨, 아주버님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나 봐. 이런 말 좀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 여친도 못 사귀어 본 거 아니야? 매번 누구 하나 좋은 말을 하는 적이 없잖아. 심지어 한두 달 사귀었던 여자도 그랬고. 형 성격 보통 아니지.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는 인기도 있고 사귀기도 했는데 오래 가진 않았어. 한마디로 눈이 머리통 꼭대기에 달렸다고 보면 돼. 근데 예전에야 자기가 어리고 젊으니까 튕겨도 여자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나이 들면서부터는 외모도 보지만 아무래도 성격이나 능력을 더 보잖아. 또 형도 나이 드니 예전 외모가 아닌데도 뭔가 착각하는 것 같긴 해. 이런 말 우리 형이지만 쉽게 할 수도 없고 형 진짜 화나면 무서워. 그런 것 같긴 해. 그래도 결혼해야 될 텐데 계속 저렇게 어머니 옆에 있을 수도 없잖아. 형이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을지도 몰라. 아주버님은 남편에 비해 외모로만 보면 훨씬 잘생기긴 했어요. 그래서인지 아무튼 보통 여자 보는 눈이 까다로운 게 아니었는데요. 솔직히 잘생겼다고 다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아주버님 외모보다는 인격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입 밖에 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 말대로 결혼해서 시댁 몇 번 가며 겪어본 아주버님 성격은 장난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지랄 맞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사실 아주버님이 그 외모만 믿고 방송 연예과를 나왔다는데 연기를 잘 못해서인지 아니면 성격이 그래서인지 연예인으로 데뷔는 못했고 옆에서 보던 건 있어서 진짜 눈 높아서 아무 일이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아주버님은 프리랜서를 가장한 백수였어요. 말로는 어디 극단에서 연기 지도를 한다고도 하고 무슨 기획도 한다는데 제대로 끝까지 가는 건 제가 결혼 생활했던 2년 동안은 본 적이 없으니까요. 시어머니도 그런 아주버님을 답답해하긴 했어요. 얘, 너 저번에 영숙이 아줌마가 소개한 여자는 왜 안 만나? 그 여자는 너 계속 만나볼 의향이 있다고 했다던데 네가 연락 와도 씹었다며. 대체 왜 그러는데? 이번에는 또 뭐가 문제야? 나도 웬만하면 사귀고 싶지. 근데 너무 구질구질하잖아. 아무리 급해도 아무나 사귈 수 있어. 미래가 걸린 일인데. 아니 구질구질하기는 뭐가 구질구질해. 은행 다니다던데. 그런 여자가 너 좋다는데 뭐가 문제야.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진짜 꽝이라니까. 그런 여자 데리고 다닐 생각하면 쪽팔려서 얼굴도 못 들지. 이거 사. 그러다가 평생 너 장가 못 가고 이대로 늙어 죽어.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미치겠다. 인물이 좀 빠져도 너한테 잘 맞추면 참고 만나 봐야 될 거 아니야. 얼굴만 갖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은행원이니 돈 계산이 빠르겠다 싶긴 했는데 진짜 물건 하나 사는데도 몇 번이나 뒤집어보고 재고 좀 생각치 굴더라니까.
나한테 뭐 하나 사주고 싶다면서 어디 이름도 없는 브랜드를 그렇게 고르고 앉았으니 한숨이 나오지. 그렇게 돈하고 가까운 일을 하니 매사에 그러는 거야. 아니 그냥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은 거 턱 사주면 되는 거잖아. 지가 어디 가서 나 같은 얼굴을 또 만나겠어? 그런데 그렇게 짠순이처럼 굴고 앉았으니 내가 정이 가? 얼굴도 별로인데다가 나이도 30대 중반인데. 하여간 그러니 여태 시집을 못 갔지. 정민아, 네 나이를 생각해. 너는 곧 40이야. 그리고 모든 게 다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야. 왜 없어? 세상에 외모되고 돈 잘 벌고 성격 좋은 여자들도 많아. 원래 외모가 괜찮으면 돈도 더 잘 번다고들 하잖아. 그런 여자들이 미쳤다고 나랑 만나겠어? 네가 변별한 직업이 있기라니. 그렇다고 성격이 좋니? 엄마는 그게 아들한테 할 소리야. 진짜 듣자 하니까 별소리를 다 하네. 아, 관둬. 더 이상 나한테 말 시키지 마. 그리고 어디서 그딴 여자들 소개할 거면 아예 연결도 하지 말라고. 엄마야말로 능력 없어서 괜찮은 여자 하나 건지지도 못하면서 왜 내 탓이야? 내가 어때서? 나 정도면 괜찮지. 댁에 갔을 때 우연히 듣게 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대화는 정말 가관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뭐든 다 상대 탓만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여자가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거기다 돈까지 잘 벌어야 되니 웬만한 사람이 눈에 차지도 않았겠죠. 그런데다가 자기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엄청 낭비를 해댔어요. 자기가 돈 벌어서 거기에 맞겠으면 그걸 누가 낭비한다고 하겠어요. 아주버님은 수입이 하나도 없는 달이 있는데도 자기가 사고 싶은 그런 명품은 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점은 정말 남편하고 너무 딴판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가 워낙 아주버님은 잘생겼다 잘났다 그러면서 오냐오냐 키웠나 보더라고요. 무슨 짓을 해도 다 좋게 봐주고 잘했다 그러고 칭찬만 했대요. 너무 자식을 다 받아주기만 하는 것도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아주버님을 보면서 절실히 깨달았네요. 시어머니도 나이가 들어서야 그런 아주버님을 보며 아주 애 같아서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양민이 저러다가 독수공방에 노충각으로 늙어 죽으면 어쩌니? 얘, 너 주변에 좀 예쁘고 성격 좋고 그런 사람 없니?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 너 일하는 데가 그 청담동 거기라며. 거기 고급지고 예쁜 여자들 많잖아. 아, 내 어머니 알아볼게요. 근데 제 주변에 결혼 안 한 사람이 많지는 않네요. 저는 이렇게 얼버무렸지만 사실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아주버님 어디를 보고 소개시켜줄 수 있겠어요. 소개시켜주고 욕이나 먹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제가 소개해준다 한들 자기 버는 거 없으면서 여자한테 바라는 것만 많은데 어떤 여자가 좋다고 만나겠다 그러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가는 와중에도 아주버님은 신상품이 나오면 그거 사느라 바빴고 고급 레스토랑이 생기는 것만 체크하기 바빴어요. 그러니 남편도 자기 형은 포기한다고 하는 말이 나왔겠죠. 내가 봤을 때 우리 형 결혼 못하지 싶어. 엄마야, 형 너무 결혼시키고 싶겠지. 나도 솔직히 그래. 근데 형 씀씀이의 저 성격 누가 감당해? 나도 못해. 정민 씨 형인데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어쩔 수 없네. 저도 같은 생각이긴 했지만 차마 맞장구를 칠 수 없어 그렇게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열심히 선자리를 알아다줘도 아주버님은 만나보지도 않고 번번이 퇴짜만 났고 결국은 시어머니도 어느 정도 포기하고 마음을 비우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저와 남편이 주말이라 시댁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밖에 나갔다 온 아주버님이 이러더라고요. 나 결혼할 거야. 결혼할 사람 있어. 형, 진짜야? 정말? 언제 만난 건데? 아주버님, 정말 놀라운 소식이네요. 아니, 영민아,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누구 만나고 있었어? 다들 놀랍고 궁금해서 아주버님한테 질문을 해댔는데 아주버님은 뭐 그런 것 같고 그러냐는 식으로 별스럽지 않게 말했어요. 내 결혼에 이렇게들 관심이 많았나? 엄마는 얼마 전부터 여자 소개도 안 해줬으면서 뭘 그래. 그거야 네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그랬지. 네 결혼에 관심이 없어 그랬겠어?
하도 불평이 많으니 누구를 갖다 들이댈 수가 있어야지. 아무튼 나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아니, 자세히 좀 이야기해봐. 어떻게 만났어? 얼마나 만난 건데? 직업은 뭐야? 네가 결혼하자고 한 거야? 나 요새 봐주러 나가는 극단에 투자하는 사람인데 나랑 결혼하고 싶다네. 옆에서 내가 하는 거 다 봤을 텐데도 그러는 거 보면 진짜 나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 돈도 있고 성격은 통 크고 얼굴도 그 정도면 괜찮은 편이야. 내가 볼 때는 내가 하자는 거 다 맞춰줄 것 같아. 이런 걸 보고 인연이라고 하나 봐. 솔직히 그동안 만난 여자들은 나랑 성격이 안 맞았던 거지. 봐봐, 이렇게 딱 내가 좋다는 사람도 있잖아. 솔직히 요새 남자고 여자고 다 상대방한테 바라는 거 많고 따지는 거 많잖아. 그걸 나만 유난 떠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지. 다 그렇게 결혼했으면서. 라며 저랑 남편을 쳐다보는데 어째 감정 있어 보이는 눈빛이더라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썼지만 남편은 어째 민망해하는 게 훤히 보였어요. 뭐 다다음 주쯤에 인사하러 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세상에, 이제야 내가 한시름 놓겠다. 네가 결혼하겠다고 그러는 거 보면 여자가 돈도 꽤 버는 것 같고 말이야. 말했잖아. 극단에 투자한다고. 말이 투자인 거지 후원이야. 요즘 영국으로 누가 돈을 벌겠어. 집안이 잘 살고 그 여자도 자기 사업체 갖고 있고 한마디로 사업가야. 문화생활 좋아하는 사업가. 아주버님의 결혼 발언은 거의 폭탄급이었어요. 저나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니도 놀라 자빠지려고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의 결혼 이야기가 나온 후부터 항상 싱글벙글했죠. 드디어 우리 영민이가 장가를 가는구나.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 옛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네. 이거 완전 논한 거잖아. 하도 까다롭고 따지는 거 많아서 이대로 혼자 늙어 죽나 싶었는데 결혼이라니. 이래서 얼굴은 잘생기고 봐야 해. 이거 진짜 동네 잔치감인데 어떻게 친구들이라도 불러서 밥이라도 쏠까? 라더니 친구들한테 전화를 쭉 돌리더라고요. 저나 남편은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주버님이 결혼을 한다는 말이 꼭 거짓말 같기만 하고 현실감이 없어서 어안이 벙벙했어요. 형, 이번에는 진짜 결혼하는 건가? 정말 끝까지 잘 가면 좋긴 하겠다. 근데 이러다가 뭔 일 생길까봐 걱정도 돼. 그 여자가 아주버님 얼굴 보고 좋아했다가 마음 바뀌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얼마 안 만난 거잖아. 그게 제일 걸리긴 해. 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거 아니야. 저러다 형이 성질 부리는 거라도 보게 되면 어쩌나 싶네. 에휴, 그래도 좋은 일인데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 다 잘 되겠지. 그래도 형 좋아하니까 먼저 결혼하자고 한 거잖아. 하긴 아주버님에 대해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 봤으니까 결혼 이야기까지 나온 거 아니겠어? 좋게 생각하자. 그래, 혹시 이혼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우리가 미리 걱정할 일은 아니잖아. 라며 저와 남편은 애써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저희의 걱정과는 다르게 아주버님은 여자와 만나느라 바빠 보였고 결혼 이야기도 잘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대로 양쪽 집 인사하고 상견례 잘하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하루는 아주버님이 심각한 표정이 돼서 집에 왔더라고요. 어째 오늘은 표정이 그러냐? 무슨 일 있었어? 너 혜정이 만난다고 했잖아. 왜? 결혼하지 말자고 그래? 시어머니는 불안해서 아주버님한테 물어봤고 저와 남편도 불길한 예감이 맞아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하고 있었어요. 그게 혜정이 아버지가 나더러 혜정이 사업에 투자를 하래. 혜정이가 새 집도 필요 없고 지금 자기 사는데 내가 못 만들어 와서 살면 된다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집도 안 해오는 사윗감을 어떻게 믿냐는 거야. 참네, 노인네 그렇게 속물이니 돈을 긁어 모았겠지? 아무튼 나더러 사업자금 되는 거 보면서 결혼 허락한다잖아. 그러자 시어머니도 완전 울상이 되었어요. 아니, 사업자금이라고 하면 최소 억대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너 돈 있어? 너 지금 1,000만 원도 없잖아. 내가 그런 돈을 모을 새가 어딨어. 그거 갖고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는 엄마는 돈 없어? 엄마야말로 자식 위해서 돈 좀 모아놨어야지. 아 진짜 이대로 결혼 엎어지면 말짱 꽝인데? 미치겠네. 엄마 어디서 돈 좀 구해봐. 아 진짜 아빠는 왜 이렇게 재산도 많이 안 남기고 돌아가신 거야? 너 지금 돌아가신 아빠 탓까지 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자 아주버님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어요. 결혼 못할 위기에 처하자 사람이 약간 이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나 이 결혼 대출 받아서라도 해야 돼. 혜정이네 진짜 부자야. 내가 어디서 또 그런 여자를 만나겠어. 누가 우리를 보고 대출을 해줘. 엄마는 직업도 없어서 대출도 잘 안 돼. 우리 집 담보? 그거 얼마 나오지도 않을 거다. 하씨, 나 카드 지금 한 달 연체됐는데 어떡하지? 엄마가 영숙 아줌마랑 친구들한테 좀 알아봐. 엄마도 나 이 결혼 시키는 거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아니면 나 그런 여자 만나기는 다시는 어려울 거고. 그럼 엄마 말한 대로 독서 공부하면서 노총각으로 늙어 죽는 거지 뭐. 엄마 옆에서. 이건 뭐라고 하는 건지요. 그거와는 별개로 아주버님은 또다시 저희한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거였고요. 저와 남편이 나쁜 생각 안 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물론 예상과는 다른 거였지만요. 가만 보니 여자 집에서는 아주버님이랑 결혼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조건을 내민 것 같았어요. 솔직히 아주버님이 허우대만 멀쩡했지 믿음 가는 구석이 없으니까요. 그걸 사업을 오래 해온 노인들이 알아보지 못할 리가 있겠어요. 어느 모로 보나 자기 딸이 아까운데 그런 결혼을 선뜻 허락해줄 리가 없어 보였어요. 하긴 저라도 제 딸이 그런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면 도시락 싸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뜯어 말렸을 것 같긴 했어요. 아주버님은 아주버님대로 자기가 좋다고 하는 능력 있고 보기에도 괜찮은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안달이었고요. 시어머니를 졸라도 돈 한 푼 나오지 않을 걸 알자 이제 그 화살은 저와 남편한테 향했어요. 재수씨 입장에서도 제가 빨리 결혼해서 제 가정을 꾸리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맨날 여기 올 때마다 제가 자리 딱 지키고 있는 거 보기 싫잖아요. 재수씨가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나도 다 알아요. 나도 재수씨 좋은 거 아니거든요. 솔직히 제 기준에 한참 못 미치고 아니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서로를 위해서는 내가 결혼을 하는 게 좋잖아요. 아주버님,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엄마가 말 안 했어요. 엄마가 얘기한 줄 알았는데. 저 아무 말도 못 들었는데요. 혹시 돈 얘기예요? 그럼 뭐겠어요. 다 알면서 뭘 또 묻냐고요. 돈 좀 해줘요, 재수씨. 아주버님, 저희 형편이 그런 돈을 해드리기 어려워요. 지금 저희 집도 대출 이자에 원금 꼬박꼬박 갚고 있는데 그런 집 담보대출 받기도 어렵고요. 사실 대출이 넉넉히 된다고 해도 저희가 갚을 길이 없어요. 아니, 재수씨 친정어머니가 가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친정어머니한테 부탁 좀 해봐요. 장사하는 사업이면 여기저기 발도 넓고 돈 빌릴 만한 곳 많잖아요. 아주버님, 이런 걸로 친정에 손 벌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일도 아니고 시댁 일인데 아무리 엄마라지만 그런 건 말하기 어려운 법이에요. 아, 진짜 정민이 이 자식은 어디 갔어요? 나 오는 거 뻔히 알 텐데. 이런 식으로 자리를 피해 나가나? 아, 진짜 이런 것도 동생이라고. 사실 남편은 아주버님이 온다는 말을 듣자 얼른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곤란한 부탁을 할 것 같은 걸 눈치챈 거죠. 그래서 저 혼자 아주버님을 상대해야 했고요. 일단 정민이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결혼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라고요. 혜정이가 아무려면 그 돈 다 받겠어요. 받는 신용만 하고 결혼하고 나면 다 돌려줄 거예요. 그때 다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민이 회사도 다니고 신용도 좋으니까 대출 좀 받아 놓으라고 하세요. 네? 나 좋다고 하는 게 혜정인데 우리 도와주면 혜정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재수씨가 말 좀 잘해줘요. 정 뭐하면 재수씨 신용으로 대출 받아서 해주던가요. 재수씨도 판교에 있는 괜찮은 회사 다니잖아요. 거기 다들 월급도 높고 수용도도 괜찮지 않나? 재수씨가 좀 도와주면 진짜 좋겠는데 저 이대로 혜정이 보내면 진짜 후회만 남을 것 같아요. 나라고 이런 아쉬운 소리를 재수씨 상대로 하고 싶겠어요? 정민이 자식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재수씨라도 저를 도와야죠. 부탁 좀 합시다. 이러다가 저 결혼 깨지면 이거 다 이 집 탓이라는 거 알죠? 아주머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사정이 있는 건데 저희 탓으로 돌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수씨가 좀 해주세요. 근데 몇 억씩 대출 받지도 못할 뿐더러
저희 생활이 걸려있는데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요즘 물가는 계속 오르고 월급은 거의 오르지 않아서 저희도 먹고 입는 거 쓰는 거 줄여야 돼요. 진짜 말 안 통하네. 그러니까 나 결혼만 하면 다 돌려준다잖아요. 재수씨, 이렇게 둔하면 굴러들어오던 돈도 다시 나가요. 저는 끝까지 정중하게 거절을 했고 아주버님은 화가 나서 저를 거의 잡아먹을 듯 쳐다보다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가더군요. 저는 돈보다도 아주버님 태도가 정말 기분 나빴어요.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 대출을 받으라는 건 누가 들어도 황당하고 기막히지 않겠어요? 아무리 제가 결혼을 해서 시댁 식구가 되었다고 해도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거죠. 안 그런가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결혼만 하면 돈 받아서 줄 거라는 그 말도 저는 절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저나 남편한테도 돈 빌려가서 곧 갚는다고 하고는 입 싹 씻어버린 게 몇 차례 되거든요. 그것도 저는 한 번도 사보지도 못하는 명품 신상 사느라 그랬으니 제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겠어요. 그러니 아주버님이 저는 절대 신용이 안 됐죠. 아무튼 그날을 계기로 아주버님은 저를 안이 꼽게 보기 시작했어요. 남편한테도 자꾸 전화로 뭐라고 하는 것 같더니만 어느 날인가 남편이 저한테 지친 표정으로 이러더라고요. 우리 그냥 대출 받아서 형 줄까? 진짜 피곤하다. 그건 아니야. 우리 형편 지금 어떤지 알지? 그리고 아주버님 그 돈 갚는다는 말 정민 씨는 믿어? 뭐 믿는다기보다는 하도 간절해 보이니까 그렇지. 거봐, 정민 씨도 못 믿잖아. 안 돼. 냉정해 보이겠지만 우리가 독박 쓸 수 없다고. 이거 정말 신중해야 되는 문제야.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은 여기저기 돈 빌리려고 연락을 해댔고 그러면서 시간이 한 달 정도 흘렀던 것 같네요. 저는 회사에서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박현영 씨 되시죠? 여기 땡땡병원인데요. 최윤숙 씨가 응급실로 실려가서 수술 중이거든요. 최윤숙 씨 핸드폰에 딸로 저장되어 있는데 따님 맞으세요? 저 딸 맞아요. 엄마가 왜요? 사고로도 당한 건가요? 엄마가 가게에 출근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뇌출혈이 있어서 바로 수술 들어갔다는 거였어요. 마침 가게 직원이 발견해서 다행이었지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거죠. 저는 눈앞이 흔들리고 머리가 어질거렸어요. 겨우 병원에 가니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중학생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와 언니를 키우기 위해 평생을 차치 한번 못 부려보셨고 저희를 다 키우고도 가게 일을 계속 하신다며 늘 부지런히 사셨어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을 위해서 마음의 준비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의사의 말이 저의 가슴을 더 쿵 떨어지게 만들었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언니한테 연락을 한 후에 중환자실 앞에서 유리창으로 엄마를 보며 펑펑 울기만 했어요. 엄마, 이대로 가면 안 돼. 언니도 온다고 했어. 엄마 언니 보고 싶어 했잖아. 언니 오면 꼭 일어나야 돼. 저는 엄마한테 들리지도 않은 말을 혼자 중얼거리며 남편을 기다렸어요. 이렇게 엄마의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오니 지난날 엄마와 함께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후회되더라고요. 뭘 그렇게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겠다고 아등바등 하셨을까? 그런 것도 속상했고 엄마한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게 이대로 엄마가 돌아가시면 너무 한이 될 것 같았죠. 엄마는 저희를 위해서 재혼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결혼하고 신혼 초에 엄마한테 슬쩍 재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왜 저 앞에 오겹살집 사장님 엄마한테 마음 있잖아. 눈 딱 감고 재혼해. 엄마 요즘 100세 시대인데 아직도 살 날도 많잖아. 혼자 계속 사는 거 외롭잖아. 야, 됐다.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니? 나는 그냥 일하고 돈 벌어서 너네한테 남겨주면 돼. 그게 내 삶의 보람이야. 저는 그때 좀 더 엄마를 밀어붙이지 못한 게 후회됐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엄마를 챙겨드리지 못했고요. 엄마가 혼자 외로운 거 다 알면서도 시댁에는 가면서 친정에 가지 못할 때도 있었고요. 평소에는
엄마보다 남편을 더 챙겼던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죠. 나중에 남편이 와서 저를 위로해주긴 했지만 그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이러더군요. 현영아, 너 밥 안 먹었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병원 앞에 괜찮은 식당 있더라. 엄마랑 형 먼저 가 있거든. 너도 같이 가서 뭐라도 좀 먹고 오자. 싫어. 나 여기 있을래. 내가 잠깐 자리 떴다가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너가 잘 먹고 건강해야 장모님 옆도 더 잘 지킬 수 있는 거야. 이러지 말고 얼른 먹고 들어오자. 그러면 돼. 알았지? 남편은 방 강제로 저를 끌고 나가서 식당 자리에 앉혔어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도 제 앞에 있었고요. 입맛도 없고 혀도 깔깔해서 겨우 동치미 국물이나 떠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버님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재수씨,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분해요? 처분이요? 왜요? 재수씨도 참. 그럼 그 가게 재수씨가 할 거예요? 재수씨 언니라는 사람은 해외에 산다며요. 거기서 일하는 남편 만나서요. 그러면 한국에 와서 가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언니가 내일 모레 온다고 했나요? 그러면 같이 논의해서 정리할 건가요? 가게랑 어머니 재산은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저는 등줄기에서 피기가 싹 가시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인간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더군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엄마 재산이 왜요? 그걸 아주버님이 왜 궁금해하시는데요? 아니, 어머니 위독하시다면서요. 그러면 미리미리 그런 것부터 다 생각을 해놓아야죠. 지금 우리 엄마 돌아가시라고 하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솔직히 별 가망 없잖아요. 그럼 인간이 현실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재산 받으면 나 좀 도와줘요. 그래도 억대는 되지 않겠어요? 그럼 나 혜정이 사업에 보탬이 되는 자금이 있다고 그 집에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게 엄마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계신데 나한테 할 소리예요? 그래요. 그만 좀 해. 지금 그런 말 하는 건 좀 그렇지. 남편이 눈치를 주자 아주버님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더라고요. 물론 그건 잠시였고 제가 밥을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재수씨, 전에 사정이 안 돼서 못 도와준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유산 받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아무튼 정리되면 나 도와주는 거예요. 나 혜정이랑 꼭 결혼해야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나 도와주라고 생긴 일일 수도 있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요? 제가 앙칼진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은 아주버님을 말리며 저를 데리고 나왔고 저는 분에 못 이겨 바르르 떨며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주버님만 문제가 아니라 그 집 식구들 전부가 저한테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이 인간들이 작당을 한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에까지 쫓아와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예,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사돈 가게가 꽤 잘 된다며? 그럼 가게 정리하고 어머니 모아놓으신 거에 지금 사시는 집도 그렇고 너 돈 꽤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영민이 좀 도와줘라. 영민이 걔도 생각이 있으면 지가 도움받고 모르는 척 하겠니? 영민이 결혼시켜야지. 뭐 네가 사정이 안 돼서 대출은 못했지만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너무 섭섭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너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렴. 사돈 상태가 상태잖니.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저희 엄마가 한 달이 건너고 아주버님 결혼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렇죠.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분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셔야겠어요? 이제 보니 다들 그 이야기 하려고 여기 온 거네요. 진짜 인정이라는 게 있기는 해요? 어떻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쓰러졌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이만 돌아가 주세요. 그런데 뒤따라온 아주버님은 한술 더 떴어요. 아니, 우리가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다 죽게 생겼으니 하는 말인데 뭘 그렇게 고깝게 만듣지? 진짜 되게 오버하네. 그냥 빌려주기 싫으면 싫다고 해요. 이제 돈 좀 만지게 된 것 같으니 목이 힘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주버님, 아무리 그래도 이게 사람에 대한 예의인가요? 할 말 안 할 말이 따로 있죠.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인 줄 아세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길길이 날뛰더니 복도 벽을 발로 차면서 위협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결국 간호사가 무섭게 쏘아 붙여서 그대로 자리를 떴지만 저는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아주버님을 쫓아가서 한마디 했어요. 이봐요. 나이살이나 처먹었으면 결혼할 돈 없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지금 뭘 잘했다고 나한테 이래? 네 결혼이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어디 동생 와이프한테 돈 내놓으라 쌩떼야? 그것도 병원에 와서?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세상에, 돌아가시지도 않은 분 중환자실에 있다고 계속 그 유산 타령하면서 자기 결혼해야 하니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인간인가? 여기 있는 간호사, 의사, 보호자들한테 물어봐.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며 말하자 사람들은 전부 아주버님을 쳐다봤고, 시어머니는 부끄럽다며 아주버님을 데리고 엘리베이터가 오자마자 얼른 안으로 올라탔어요. 아주버님은 진짜 주먹을 꽉 쥐며 저한테 보이더군요. 너 오늘 목숨 부지한 줄 알아. 네 엄마만 아니었으면 오늘 죽었어. 알아? 어디 지금 죽여보지 그래. 왜? 뭐가 무서워? 사람들이 너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도망가는 거면서. 그러자 아주버님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이런 소리를 질렀어요. 뭐 저딴 년이 다 있어. 그때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저를 쳐다보던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를 그렇게 경멸하듯 쳐다볼 수가 있는지요. 그렇게 봐야 할 건 오히려 제가 아닌가요? 저는 진정이 되지 않아 휴게실에 들어가서 계속 서성이는데 남편은 따라 들어와서는 지네 엄마랑 형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너는 아무리 그래도 네 손이 사람한테 반말하고 그럴 수 있냐? 엄마랑 형이 없는 소리 한 것도 아니고 현실을 살피자는 거잖아. 뭐라고 했어? 현실? 무슨 현실?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 안 돌아가셨어. 그게 현실이야. 아무리 그래도 형이라고 그런 말 하는 게 쉬웠겠어? 네가 너무 깐깐하게 구는 건 맞잖아. 야, 너 그딴 말 할 거면 당장 나가. 여기서 꺼지라고. 이거 알고 보니 진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똑같은 인간이었네. 니네들 그럭작정으로 나 밥 먹인 거구나. 우리 엄마 가게가 어떤지 네가 니네 엄마한테 얘기한 거구나. 아니, 그런 얘기하면 좀 어떻다고 그래. 너무 흥분하지만 말고 차분하게 생각을 해봐. 형 도와주는 게 뭐 그렇게 나빠. 야, 너는 니네 가족하고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내 착각이었어. 뭐 이딴 인간들이 다 있지? 너 같은 걸 사위라고 부른 우리 엄마가 불쌍하다 이 새끼야. 너 당장 여기서 꺼져. 안 그러면 나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제가 몽둥이 같은 걸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자 남편은 꽁무니가 빠져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버렸어요. 혼자서 언니를 기다리면서 저는 그 병원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요.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벌써 유산 상속받아 그걸로 지네들 입속 채울 생각을 하고 있다니 치가 떨렸어요. 그리고 언니와 형부가 왔고 저는 그간에 있었던 일을 두 사람한테 차분하게 말했어요. 언니와 형부는 기가 막혀서 입도 다물지 못했어요. 일단 엄마가 회복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기만을 바라자. 앞으로 이틀이라고 했지? 엄마 고비. 그 시간 동안만 견뎌봐. 나머지는 그 후에 생각하자. 언니와 형부는 제 손을 붙잡고 저를 달랬고 저는 그제야 마음이 놓이며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울고불고 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하며 참고 또 참았죠. 그리고 다음날 엄마는 정말 기적적으로 눈을 뜨셨고 의사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한 고비는 넘겼다고 했어요. 남편은 엄마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나 염탐하러 왔다가 언니와 형부하고 눈이 마주치자 불이 나게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두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이 무섭다는 걸 지도 깨달은 거죠. 엄마는 사후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그동안 시댁에서는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엄마가 회복하시게 되니 지들도 할 말이 없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이건 정말 의외의 결과입니다. 자식분들의 강한 염원과 환자분 의지가 살린 것 같습니다. 라며 의사도 너무 잘 됐다고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저는 엄마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차분하게 이혼 준비를 했어요. 먼저 이혼 변호사를 찾아갔고 그간의 얘기를 했죠. 아주버님이 저한테 전화했던 것도 증거가 있었고 그날 병원에서 저한테 해대던 것도 증인도 있고 CCTV도 있어서 남편한테는 아주 불리할 소송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식당에도 찾아가 혹시 그날
저희가 한 말을 들은 직원이 없는지 물어봤더니 냉큼 홀 매니저가 오더라고요. 제가 그날 들었는데요. 아우, 저도 열 뻗쳐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울게요. 어쩜 사람들이 그래요? 아픈 사람을 놓고 돈 받을 궁리만 하다뇨. 그렇게 저는 결정적인 증인까지 확보하고는 이혼 서류에 미리 도장까지 찍어놨어요. 엄마가 퇴원하시는 날, 남편은 쭈뼛거리며 왔다가 형부한테 걸리자마자 무조건 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지도 잘못했다는 건 아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형부가 무서워서 그랬는지 몰라도요. 어쩜 제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는 함부로 굴더니 제 집안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돌변하는지 제가 그런 인간하고 살았다는 게 너무 분하고 억울했어요. 엄마를 집에 모셔다 놓고 저는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시어머니랑 아주버님도 있더라고요. 지들끼리 저녁으로 고기를 시켜다 놓고는 아주 배 터져라 먹고 있더군요. 왔냐? 우리는 밥 먹는다. 라며 시어머니는 싸늘하게 말했지만 저는 신경도 안 쓰고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이혼? 너 진심이야? 그럼 내가 지금 장난하겠니? 그러자 옆에서 아주버님이 저를 비웃더군요. 참네, 그깟 일로 이혼한다니 가짜나서 정말. 저는 아주버님 앞에 서서 그 인간을 내려다봤어요. 야, 너 같은 인간 말종은 좀 당해봐야 돼, 이 진상아. 네가 결혼? 꿈도 꾸지 마. 언니랑 형부가 누굴 찾아간 줄 알아? 네가 결혼할 여자 아버지 찾아갔어. 네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다 얘기했다고. 그 말에 아주버님은 얼굴이 파리지더니 벌떡 일어나서 저를 한 대 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한 발 빨랐어요. 이 거지 같은 인간이 이렇게 나올 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발로 그 인간의 사타구니를 힘껏 걷어찼고 그 자리에 꼬꾸라진 아주버님은 떼굴떼굴 구르며 죽으려고 했어요. 네가 결혼을 해? 웃기지 마. 너는 평생 옆에서 네 엄마랑 동생 피나 빨아먹다 죽지 않으면 다행이야. 그리고 김정민, 너나 네 형이나 같은 종족이었어. 어디 장모님 아프신 데에 와서 돈 얘기를 하며 현실적? 웃기고 자빠졌네. 지금 우리 엄마 퇴원해서 집에 있는 이 현실은 뭐니? 나 이따위 집하고 더는 길게 가고 싶지 않아. 한시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으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러자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사정했어요. 현영아, 내 말 좀 들어봐. 나라고 마음이 좋았겠어? 나도 장모님 걱정했고 지금 퇴원하셔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 이 엄마는 제발 부탁이야. 내가 지금 위자료 내고 할 정신이 어딨어. 이 거지 같은 인간아, 네가 걱정을 해? 다 해?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딴 말을 해. 네 입으로 말한 대로 너 위자료 낼 돈 걱정돼서 이러는 거잖아. 그리고 이 집 이거 내가 대출받았고 내 돈이 더 들어간 거 알지?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안 그러면 가택침입으로 전부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니까.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저한테 우는 소리를 하더군요. 예, 네가 이러면 우리가 뭐가 되니? 좀 진정하고 우리 형편을 생각한다면 너도 냉정해져야지. 웃기지 마세요, 아줌마. 감히 우리 엄마 생사를 앞에 두고 유산 얘기를 해? 아무리 네 아들이 중요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면 사람다워야지. 내가 이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랑 한 가족이었다는 게 치욕스럽다. 그러면서 저는 이혼 봉투를 남편 얼굴에 냅다 집어 던졌어요. 그걸 마지막으로 남편과 시댁 식구 얼굴은 법정에서나 받고 저는 이혼 소송에서 이겨 위자료도 받고 이렇게 사연을 적고 있네요. 저는 사람 같지 않은 것들하고는 하루라도 빨리 연을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이혼이 무슨 흠도 아니고요. 저런 인간들하고 살면서 자칫 똑같은 거 되어버리는 것보다 이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는 회사도 그만두고 엄마 가게를 같이 할 생각이에요. 엄마가 우리를 키워낸 엄마의 손길이 묻은 가게 제가 오래오래 지키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요. 다들 건강하게 이 계절 지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